오늘도 춘천과 인제,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강릉 확진자의 접촉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강릉 도심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동하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모바일 앱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삼척 화력발전소에 대해 반대 목소리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 앞바다에서 끌어들인 해양 심층수에 지역산 배추를 절인 통일배추 만들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인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인제군 보건당국은 인제 6번째 확진자의 남편과 딸, 지인 5명 등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천 지역 교직원인 춘천 거주 50대가 확진됐고 원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릉 26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255명이 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17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강릉시가 관광객과 스마트 모빌리티, 음식점을 잇는 애플리케이션 휙 파인패스를 출시했습니다. 하루 6,900원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명주동 구도심 일대 음식점과 카페에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도심 일대를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까지 줄을 이어 지나갑니다.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휙 파인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900원을 결제하면 하루 종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필요할 때 빌리고 편하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2인용 초소형 전기차는 숙소까지 짐을 실어주는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강릉시는 시범적으로 강릉역에서 중앙동, 명주동, 월화거리 등 옛 도심을 잇는 지역과 안목에서 경포까지 해안도로 구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최적 경로로 찾아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최적 경로 중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게끔. 음식점 예약이나 빈 좌석 확인 등도 가능합니다. 강릉시는 지역 상권과 스마트 모빌리티, 이른바 마스 시스템을 결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명주동 일대 음식점과 카페 등 50여 곳이 가입하고 있는데 다양한 편의성으로 인해 참여업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골목골목에 작은 카페,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물 찾듯이 다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강릉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에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호 제어나 주차 정보 시스템도 스마트한 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다양한 교통 관련 데이터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강릉 시내 전역을 미래 도시의 모델로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골목 상권에는 최첨단 기술을 입혀서 상권 활성화를 할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첨단 교통 시스템의 이동 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동 시간과 교통 비용 그리고 온실가스까지 줄이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지만 전용 도로가 없는 점, 안전 장비 착용을 소홀히 하는 점 등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의 밤과 문화재를 빛으로 물들이는 2020 강릉문화재 야행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행사는 축소하고 야경을 감상하는 디지털 아트 행사를 위주로 열립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부사가 업무를 보던 강릉 대도호부 관아 동헌이 색색의 빛과 조명으로 감싸졌습니다. 어둠을 깨고 빛으로 되살아난 강릉의 역사가 새로운 문화가 된다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입니다. 밤하늘에는 300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강릉이 자랑하는 문화재를 그려냅니다. 저녁 7시에는 유형문화재, 밤 9시에는 무형문화재를 수놓아 선보입니다. 깜깜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밝히는 문화의 아름다움은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밤에 이렇게 야광도 비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손녀도 좋아하고 또 옛 것을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해 주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에요. 이명관 산문에서는 대도호부를 수호하는 수문장들이 절도 있는 모습으로 교대식을 선보이고 관아 마당에서는 강릉 대도호부사의 부임 행차를 재현한 커다란 등불이 설치돼 분위기를 더합니다.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문화재 야행으로 선정된 강릉 문화재 야행은 올해 코로나19로 일정이 축소되고 프로그램도 줄었지만 힘든 시기에 더욱 필요한 문화의 힘을 떠올리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연이나 저잣거리 행사 없이 야경과 역사, 문화 전시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문화재 야행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릉 문화재 중에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를 가지고 안전을 위해 행사장 출입구는 5곳으로 제한해 체온과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선착순 배부한 입장권을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열린 강릉 문화재 야행 사흘 밤의 행사 기간 동안 잊고 있던 문화의 힘과 저력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포스코가 3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국내 석탄발전소로는 막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반대 목소리와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화력에 대한 첫 소송은 2018년 4월에 제기됐습니다. 시민소송단 700여 명이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 영향평가 의견 수렴에 하자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소송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2건 제기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입게 될 거라며 지난해 9월 600여 명의 시민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올해 2월에 기각됐습니다. 강릉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맹방해변의 리조트 회사가 해안 침식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견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화력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최근 들어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입니다. 전국 50여 개 단체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삼척화력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삼척 현지에서 같은 내용의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와 지역의 배추를 활용한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반으로 잘린 배추가 레일을 타고 옮겨져 커다란 저장통에 담깁니다. 저장통이 배추로 가득 차면 해양심층수를 공급해 절임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절여진 배추는 20kg 단위로 포장됩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배추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절임 배추 제조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에 있는
통일배추 제조시설은 2018년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했고 최근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하는데 올해 판매 목표량은 2만 상자, 400톤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들어지고 내년부터는 수매량을 늘려 전량 고성 지역 배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가동되면서 해양 심층수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국민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계약 재배한 배추를 전량 여기서 소비할 수 있을 뿐더러 좋은 배추, 절임 배추가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용 효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심층수의 절임 배추는 일반 절임 배추에 비해 유산균과 미네랄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배추는 해양 심층수로 절여진 배추로서 타 기존 절임 배추보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보존성이 오래가고 특히 타 절임 배추보다 유산균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오성군은 통일배추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와 SNS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지역 내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여전합니다. 다만 우려하던 학교 내 전파는 없었는데요. 33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 전파는 없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급습하자 가장 염려했던 곳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장시간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감염,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을 3월이 아닌 5월 20일이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교 학생 수를 제한하면서 학교 내 전파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등교 학생 수를 늘리자 전국적으로 학교 전파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연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감염자는 962명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4%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에서는 전체 감염자 중 학생과 교직원이 39명으로 11.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비율보다는 높지만 강원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 내 전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되는 경우는 있어도 학교 안에서 학생 간, 사제 간 감염은 없었습니다.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소독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잘 준수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그 얘기할 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세를 몰아 강원도 교육청은 대입 수능 시험을 20여일 앞둔 시험장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시험장 학교는 물론 모든 고등학교를 비워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고3 학생들은 23일부터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는 모든 시험장의 방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초, 중, 고등학교들이 학교 공동체의 헌신과 참여로 코로나19 학교 내 전파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또 연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에 대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영재 의원이 내년 7월 초 개장이 되는지 질의하자 안권영 국장은 정식 개장은 2022년 3월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7번째 말바꾸기라며 호텔과 유적공원, 주차장 중 어느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최문순 지사가 국감 때 약속한 책임지겠다는 말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매개로 추정되는 야생 멧돼지 소멸화를 위해 강원도가 광역수렵장 운영에 나섭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